안녕하세요. 테네시티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각종 부동산 상황과 아파트 현장 답사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부동산 하락장에 접어든 지가 반년이 넘었습니다. 송파구의 대표 부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도 최고가 24억 7천만 원에서 16억 1천만 원으로 무려 8억 6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락장을 분명히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부동산 유튜버와 인플루엔서들이 하락 초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오히려 집을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말을 믿고 집을 구입했죠. 이렇게 집을 산 사람만 무려 100만 명이 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무주택자 103만 6천 명이 2021년엔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자본이 다르겠지만 이 중 상당수가 일명 영끌족입니다. 최근에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이자 부담 또한 커지게 되었죠. 한국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대출 금리가 이전처럼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 기자촌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이곳은 총 5,540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송파구의 대표적인 부촌인데요. 준공연도가 1988년으로 올림픽 시즌에 맞춰서 건설된 아파트죠. 앞서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정확한 하락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34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올림픽 선수 기자촌은 상승기 초입인 17년 4월 무렵에 대략 1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가격이 상승하며 21년 8월엔 24억 7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4년 만에 무려 15억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그 이후엔 고작 5건의 거래만 이루어지는데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16억 1천만 원에 거래되죠. 무려 8억 6천만 원이 떨어진 것입니다. 5년 전만 해도 10억 원 하던 아파트가 24억, 25억까지 상승한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가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온 나라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죠. 이제는 조금씩 부동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어야지 젊은 세대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면서 나라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다행인 소식 같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오르면 결혼과 출산이 모두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8년간 집값이 100% 상승할 때, 즉 집값이 2배 오르면 출산은 최대 0.3명이, 결혼 확률은 5.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과 더불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는 높은 집값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돌아와서 올림픽 선수 기자촌 하락의 2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엄청난 재건축 잠룡인데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큰 하락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잠룡이라는 표현은 현재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의 용적률이 137%에 불과해 재건축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 지어진 이름인데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는 21년 3월에 재수 끝에 1차 정밀 안전 진단을 조건부 통과했고 현재 2차 안전 진단이 남았습니다. 국토부가 안전 진단 개편을 통해서 재건축 문턱을 한층 낮추면서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음마아파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락기엔 이러한 재건축도 하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는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상승기 때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상승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도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된 21년에
재건축 기대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앞서 말했던 최고가 24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하지만 하락기엔 그 하락폭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 더욱 가파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기꾼들이 재건축 이슈만으로 사업성이나 소요 기간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구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실수요하기에 열악한 환경입니다. 전세가율이 이를 말해주죠. 올림픽 선수 귀자촌 아파트의 최근 전세가는 5억, 6억 정도로 매매가 16억 원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비슷한 사례가 송파구에 또 있습니다. 바로 잠실주공 5단지인데요. 잠실주공 5단지도 재건축 이슈로 인해 36평 기준으로 21년 11월에 최고가 3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엔 23억 원에 거래되며 무려 10억이 하락했죠. 이 두 단지 모두 재건축 이슈로 급등했지만 최근 하락기엔 같은 이슈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 재건축 기간은 9.7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선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하실 때 제발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 귀자촌 아파트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주변 시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올림픽 선수 귀자촌만의 특징이 아닌 송파구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송파구는 입지상 서쪽으로는 서초구, 강남구와 인접해 있고 동남쪽으로는 강동구, 위례, 성남과 인접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도대체 송파구와 이들 지역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송파구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이들 지역과 함께 움직입니다. 송파구 대비 상급지인 서초구와 강남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의 입지 물량이 2023년엔 4,646가구, 24년엔 6,936가구입니다. 적정 물량이 2,644가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가뜩이나 고금리인 상태에서 입주 물량까지 많아버리니 자연스럽게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전세가의 하락은 매매가의 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만들죠. 송파구보다 상위 입지인 강남구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하락하니 송파구의 전세가와 매매가도 함께 하락합니다. 이는 송파구 대비 하위 입지인 강동구와 위례, 성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 성남의 공급 물량이 상당합니다. 적정 수요가 4,620가구인데 올해만 6,216가구가 예정되어 있죠. 송파구는 위로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영향을 받고 아래로는 강동구와 위례, 성남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공급 물량이 상당하니 전세가가 떨어지고 이는 인접 지역인 송파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또한 최근 뜨거운 감자인 둔촌 주공이 올림픽 선수 귀자촌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듯이 둔촌 주공과 올림픽 선수 귀자촌은 도로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 주공이 일산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 단지였지만 막상 계약 결과가 70%에 미치지도 못해 계약률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4억 원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가 이에 한몫했고요. 둔촌 주공이 애초 기대와 달리 흥행에 실패한 것이 향후 올림픽 선수 귀자촌의 재건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현 상황과 올림픽 선수 귀자촌 아파트의 하락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현장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아파트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테네시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